128쪽에서 129쪽 한번 풀어보세요. 뭐 사염화탄소는 물보다 무겁다만 알면 되긴 하는데 물하고 안 섞이고요. 물하고 안 섞여. 안 섞인다가 중요한데. 사염화탄소는 원래 CCl4이래요.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염소 4개 붙은 거 말하는 건데, 아무튼 얘는 물과 안 섞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물보다 커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풀 수는 있고요. 읽어보고 풀어보는 게 좋은데, 자 보겠습니다. 1번에 해볼 거야? 해보세요. 그러면 몇 번 말하는 거죠? 나프탈렌은 화장실에 이렇게 하얀색 사탕처럼 생긴 거 있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성질을 아셔야 되는데, 나프탈렌은 원래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고, 여기 에탄올 같은 거 쓰나 모르겠네. 에탄올에 녹아요. 에탄올에 녹아요. 에탄올에 녹는 고체약. 그거 벌레 같은 거 꼬이지 않게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레 같은 거 꼬이지 않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옷장 안에 이런 데 넣어놨어요. 나프탈렌. 벌레 같은 게 안 생기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에탄올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조각을 넣고 물을 약간 넣은 후, 일단 에탄올하고 물하고 잘 섞이는데, 물을 넣으면은 에탄올 플러스 물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이 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탄올에다가 물을 섞으면 이게 잘 섞이는데 얘가 밀도가,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밀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에탄올 플러스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요. 그래서 처음에 뜨는 애 건져내고, 그 다음에 안 뜬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물을 좀 더 넣어. 그럼 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다음 플라스틱이 뜨고. 이해가? 네,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밀도의 크기가 다른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에탄올과 물이 잘 녹지 않지 않아. 예, 잘 녹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2번만 고르시면 됩니다. 아, 미안해. 이거는 딴 얘기 했구나 내가. 예. 이 물질의 성질이군요. 에탄올과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 맞아요. 미안. 잘 녹으면 안 돼. 녹아버리면 섞이는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에탄올과 물에 잘 안 녹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거는 5번 골라야겠네요. 5번. 지금 문장은 잘못 읽었네요.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잘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거죠. 물하고 에탄올은 잘 섞여.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안 돼. 물하고 에탄올 섞여 있으면은 분별 증류해야 돼. 증류. 간장과 참기름 안 섞이고요. 물하고 식용유 안 섞이고, 식용유, 올리브유 안 섞이고, 물과 사염화탄소도 안 섞여요. 안 섞이면은 이 밀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분별 깔때기 이용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혼합물의 밀도 차이로 분리하는 경우, 사금이랑 그냥 모래랑 밀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분리하고요.
사탕수수 즙에서 설탕을 얻기. 이거는 이렇게 증류를 시키는 거야, 증류. 그러니까 이거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수수에 그 설탕 성분이랑 물이랑 같이 있을 텐데 물을 증발시켜 버리면 이제 사탕수수만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결정으로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용해도야. 결정을 만들어서 얻으려면은 그거는 용해도차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결정을 만들 때, 설탕 결정을 만들 때. 자, 아무튼 아니고 소금물 속에 그 소금물로 속이 찬 접시 고르기. 이거 밀도차 이용한 거 맞아요. 접시가 속이 꽉 차 있으면 가라앉아 있고요. 속이 텅텅 비어 있으면 뜹니다. 바닷물에서 식수 구하기. 이거는 끓는 점차 이용하는 거죠. 끓는 점차 이용하는 겁니다. 기억 디귿 2번 답이고요. 표는 두 가지 액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혼합물을 분리하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은, 자, 이게 서로 잘 섞이지 않고 만약에 액체 혼합물이고 또 액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은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면 되는데 이게 잘 섞이죠. 잘 섞이면 이게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고, 그런 방법이 뭐야?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분별 증류를 하면 돼.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다 보면은 요게 에탄올인데 A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나중에 이제 물이, 이건 물이죠. 밑에 있는 애는 물이 끓어 나옵니다. 이해 가요? 분별 증류하는 거. 자, 5번에 두 가지 상태 변화를 써라라고 돼 있는데 밑에서 가열해 가지고 이렇게 기체로 되는 거는 기화라고 해요. 기화. 1학년 과정 배웠을 때 우리 배운 겁니다. 기화고 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차가운 표면에서 액화돼요. 액화. 기화와 액화 두 가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요. 물질의 특성,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 끓는 점. 자, 요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 증류라, 증류. 요런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끓여내는 거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금물에서 순수한 물을 얻는 과정이다. 소금물엔 균일혼합 물이 맞고요. 이런 분리 방법 추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증류라고 해요. 증류. 추출은 녹여가지고 뽑아내는 건데 이건 증류고, 시험관에 순수한 물이 분리된다. 왜냐하면 소금은 증발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금은 남아있고 물만 쭉 가가지고, 젖은 휴지는 차갑게 하는 거. 차갑게 냉각을 해가지고 다시 액체 상태의 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젖은 휴지는 냉각 효과를 일으킨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맞죠? 자,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원유의 분리는 끓는 점 이용하는 거야. 끓는 점. 산소랑 질소 분리할 때도 끓는 점 이용하는 거고요. 먼저 액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 기화시키는 거거든요. 물과 에탄올 분리할 때도 섞이기 때문에 끓는 점 이용하는 거 맞고, 식초에서 물과 아세트산 분리. 아, 이거 어렵네. 이거는 이건 일단 보류할게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혼합물의 분리. 이거는 그 용해도 차죠. 용해도. 사실 식초에서 물과 아세트산 분리할 때 끓는 점 이용해도 되고, 보통은 추출을 많이 하는데, 추출. 지금은 읽어보니까 아무튼 물하고 아세트산의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실험실에서는 추출이라는 걸 합니다. 아세트산이구나. 아, 식초에서 물과 아세트산 물. 에테르로 추출하면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건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은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에 냉각시키면은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정이 많이 생기고요.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결정이 안 생기고요. 그래서 5번은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이다. 그 다음에 요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죠. 크로마토그래피. 자,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잉크는 최소 3가지 색소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맞아요. 이게 점이 하나, 둘, 3개로 나눴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찍은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스며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이동 속도 차가 나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개로는 분리가 된 거지. 이해가? 그렇죠? 그래서 3가지 색소로 이루어져 있고, 전개율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이동했느냐야. 많이 이동했느냐. 원래는 용매의 이동 거리 분의 이게 이동한 거리 이 비율이에요. 예. 그런데 아무튼 C의 전개율이 B보다 더 크지. C가 더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각 성분 색소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다 아니고 이동 속도 차이가 나고요. 모든 용매에서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용매 종류가 바뀌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용매의 종류가 바뀌면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자, 그 다음에 9번. 쉬운 거부터 하는 겁니다. 철가루, 모래, 소금, 나프탈렌, 톱밥이 있어. 그러면 자석 가지고 철가루 착 붙여가지고 먼저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 철가루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남는 물질을 물에 녹여서 거른다. 근데 그 남은 애가 지금 모래, 소금, 나프탈렌, 톱밥인데 이 중에 물에 녹는 애 누구야? 물에 녹는 애. 소금이지, 소금. 그래서 걸려진 용액에 소금이 있는 거죠, 소금. 응? 물을 증발시키고 나면 소금이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거름종에 걸려진 애들 가운데, 근데 요거는 물에 녹여가지고 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었대. 예. 그러면 톱밥이 어떻게 되겠어? 톱밥이 뜨죠. C가 톱밥. 그 다음에 가라앉는 물질 가운데 에탄올에 녹는 애가 나프탈렌이 에탄올에 녹아요. 모래는 에탄올에 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용액 있지, 용액에 증발시키고 나면 E가 나프탈렌이 남는 거고요. 모래는 이제 걸리는 거죠. 네, 거름종이 위에 남아 있습니다. D는 모래 쓰면 되는데 문제는 B, C, E를 써라라고 되어 있네요. B는 소금, C는 톱밥, E는 나프탈렌. 자, 이게 뜨는 물질은, 물에 뜨는 물질은 톱밥만 뜨는 거야. 나프탈렌 뜨진 않아. 밀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다음 10번.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와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바닷물로부터 식수를 얻을 때 끓는 점을 이용하는, 끓는 점. 물이 끓는 때 그 끓는 점.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는다. 이거 어렵죠? 천일염은 그냥 이제 그 갯벌에서 처음에 얻어지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재결정을 해, 재결정. 용해도를 이용해서 재결정을 해, 재결정. 그러면은 더 순수해져. 그래서 하여튼 용해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시켜서 혈구와 혈장을 분리한다. 이거 밀도차가 맞아요. 예. 혈구의 밀도가 더 크거든요. 혈장보다. 그게 바깥쪽으로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 약물 복용 여부 검사하기 위해서 도핑 테스트 실시하는 것은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특성.
자, 거름종이에 원두커피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으면은 자, 아래에 요 방법은 추출이라고 하지. 추출 방법이긴 한데 이용은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야. 용매에 대한 용해도. 잘 녹는 애들만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추출하는 겁니다. 알 것 같아요?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 서술형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술형도 할게요. 자, 조금씩 읽어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1번에 소금물에 벽시를 넣어 분리하는 모습이다. 소금물의 농도를 15% 정도로 맞춘다. 만약 소금물의 농도를 15%보다 낮게 맞추면 이게 그럼 소금물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 이러면 이게 밀도 낮아지니까 소금 조금 넣었다 이 소리야. 소금물의 밀도가 낮아져서 쭉정이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쭉정이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면은 쭉정이는 확실하게 띄우고 속이 찬 접시는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 밀도가 너무 낮으면 쭉정이 가운데 가라앉는 애도 생긴다고. 그럼 섞이는 거죠. 쭉정이가 뭐예요? 쭉정이는 원래 그 벼를 추수하고 나면 이렇게 이게 벽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벽시. 근데 니네 안에 알곡이 채워져 있는 게 요게 이제 흰 쌀알이 되는 거고. 근데 요 없는 그냥 껍데기를 쭉정이라 쭉정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잘 안 맺힌 거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모내기하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제거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많다 이거 이렇게. 쭉정이가 이렇게 많아. 이만큼 걷더니 이만큼 지금 접시 속이 찬 접시가 밑에 가라앉았고 이게 쭉정이야. 안 생긴 거. 우리는 요 쌀알 이걸 먹는 거지. 흰색. 자, 키에 곡식을 담은 후 키질을 하면 속이 찬 곡식이 쭉정이나 검부러기와 분리가 되어 키 안쪽에 남는다. 그러니까 밀도가 큰 애들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곱게 떡 떨어지는데 다른 좀 뭐 검부러기 뭐 이런 것도 그냥 껍데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바람에 쓱쓱 날려가가지고 그 얘만 남는다 이거야. 이 방법에서 이용한 원리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밀도 차를 이용한 거죠.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 근데 이제 이거만 쓰면 될까? 그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 가벼운 그런 쭉정이나 검부러기는 이제 날려가는 겁니다. 밀도가 가벼운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만 쓸게. 자, 그 다음에 끓임 쪽은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제 분별 증류 장치라고 합니다. 분별 증류 장치이고요. 여기다 혼합물을 넣고 여기서 막 가열을 해. 여기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이게 끓을 겁니다. 근데 끓임 쪽이 없으면 이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한꺼번에 넘쳐 이렇게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섞여 있는 물질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험 실패야. 알겠어요? 그래서 끓임 쪽의 역할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액체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별 증류 장치가 맞습니다.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끓는 점이 낮은 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안에 물하고 에탄올이 있어. 물에 78도씨에서 끓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고. 그럼 가열하다 보면 78도씨에서 끓는 애가 먼저 나오는 거죠?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죠. 높은 애가 아니라. 냉각기에 찬물을 위에서 넣으면 냉각 효과가 최대로 높일 수 있다. 이거 아닌데. 이게 왜 아니냐면 냉각수 방향도 여기 써져 있기도 한데 봐봐요. 이게 냉각수가 요렇게 흘러가면서 냉각을 해줘야지 뜨거운 물체가 오는 방향이랑 반대로 가야지 냉각 효과가 좋아. 이게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얘가 가면서 그 물이 데워지기 때문에 열 교환을 해서 데워지거든요. 그럼 냉각 효과가 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실험 장치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물이 그냥 흘러서 나오기 때문에 이 냉각기 안에 물이 꽉 안 차. 그래서 냉각수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 아래에서 위로. 해보면 금방 아는데 냉각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다랑 라네. 그 다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에서는 찬물을 아래에서 위로 흘러 보내야 됩니다. 자, 물과 메탄올의 혼합물의 가열 곡선이다. 메탄올은 좀 끓는 점이 한 69도씨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자, 물과 메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 이름은 분별 증류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끓는 점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는 점이 낮은 메탄올이라고 할까요? 메탄올이 먼저 끓어서 기체로 나온다. 그 다음에 다시 메탄올을 냉각시켜서 원래는 완전 순수한 건 아니지만 메탄올을 분리할 수 있다. 액체 메탄올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햇빛을 이용해서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네, 갔다 오세요. 이 장치를 이용해서 바닷물에 식수를 얻는 과정을 상태 변화와 분리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건 분리 방법을 포함한다. 이게 증류지, 증류. 끓는 점이 낮은 물은 기화되어 기체 상태로 이게 증발을 하죠. 증발하고 소금은 남는 거지. 소금은 남는다. 여기 수증기는 어떤 이 표면에서 응결되어
물을 분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쓸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자, 붕산 50g과 염화나트륨 20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80도씨의 물 100g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 모두 녹인 다음 20도씨로 냉각시켰다. 물의 양이 일단 100g이었죠? 물의 양을 꼭 체크해야 되고요. 이 실험에서 거름종이로 용액을 걸을 때 분리되는 고체 물질의 이름 및 질량은 몇 g인지 쓰고 이때 이용한 물질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용해도를 보셔야 되는데 20도씨에서 용해도가 물 100g당 염화나트륨 36g이고 붕산 5g이야. 근데 염화나트륨을 얼마 녹였대? 20g. 근데 염화나트륨은 최대 얼마까지 녹아요? 36까지 녹아. 그러면 응결되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36에서 20 빼가지고 16이라고 쓰는 거 아니고, 원래 36까지 녹는데 20밖에 안 녹인 거야. 그러니까 용해도보다 낮기 때문에 얘가 석출되는 게 없는 거죠. 붕산 계산하시면 되는데, 붕산 처음에 얼마 녹였어요? 50이죠. 붕산 처음에 50g 녹였는데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야? 용해도가 5야 5. 그러니까 5g만 녹는 거야. 그래서 45g이 석출되죠. 붕산은 45g이 석출되고 그래서 거름종이 위에 남는 거지. 요거 쓰면 되고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를 쓰면 됩니다. 용해도를 이용한 거다. 알겠어요.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요 단원에서는 요거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7번에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거냐. 밀도차를 이용하는데 하나 더 쓰자면 두 가지 액체가 섞이지 않아야 돼. 액체는 섞이지 않고 밀도차가 납니다. 밀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장치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먼저 마개를 열고 분리해야 하는데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마개를 닫으면 압력이 낮아져요. 대기압보다. 그래서 잘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마개를 닫으면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서 잘 흘러 나오지 않는다. 자, 8번에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들인데 꽃잎에서 색소를 분리하려면 추출한 색소 분리하려면 크로마토그래피가 가장 적당한 거야. 근데 크로마토그래피가 지금 납니다. 나고 뭐 이름을 쓰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이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특성을 이용하냐?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한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예, 수고 많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단원 할게요.